주차 3교시 반복문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에는 for, while, do while 문이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한 사용 방법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문, while, do while, 그리고 이제 이 제어문들 중에 우리가 이제 지금 반복문인데요. if 제어문도 있었고 switch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조건문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제어문을 제어하는 또 문장이 있어요. 그게 break와 continue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다 라는 의미고요. 이런 문장들의 명령어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 살펴본 이 명령어들이 바로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명으로 키워드를 쓰면 안 된다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다 키워드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변수명으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랑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 따로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변수명의 키워드로 쓰는 문장 외우지 않아도 뒤에 가면 외우시게 될 거다라고 말했었죠. 그게 이제 이 문장 하나하나 사용 방법을 배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앞쪽에서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핵심 키워드들 for, while, do while, break, continue 문입니다. 반복문에는 이제 대표적인 문장이 for문과 while문과 do while문이 있고요. 어떤 특정한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싶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for문, while문, do while문은 반복 횟수를 알고 있을 때는 이 for문을 쓰고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반복할 때 사용하고 do while문은 while문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while문과 차이점이 조건을 나중에 검사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들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문을 보시면은요. 이제 어떨 때 우리가 반복문을 쓰느냐 이런 거예요. 어떤 값이 있는데 썸이 0인 거예요. 썸에다가 처음엔 2를 더하고 싶고요. 그래서 더해서 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썸에다가 다시 2를 더해서 넣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썸에다가 3을 더해서 넣고 4를 더해서 넣고 5를 더해서 넣고 이거를 1에서 5까지 합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썸이 처음에 0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1에서 5까지 합 한 다음에 썸하고 넣은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5까지니까 한 5번 정도 이 문장을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100이면 어떨까? 1부터 100까지 더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 100번은 써야 되잖아요. 100이면 다행이게 만약에 1000이면요. 만이면 10만이면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더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반복문을 쓰면 된다라는 건데요. 오른쪽에 잠깐 우리가 포 반복문의 형식을 한번 보고 레이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포는요. 먼저 괄호를 여기서 여기까지 괄호예요. 괄호가 있고요. 이 소괄호를 말하는 거. 소괄호 안에다가 초기식을 줘요. 값을 초기화시키는 부분을 넣어주고 세미콜론 딱 찍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식은 처음에 딱 한 번만 실행돼요. 그 다음에 조건문으로 가서 여기 조건식을 보고 조건식이 true인 경우, 참인 경우는 여기 있는 실행문 3을 수행을 해요. 근데 만약에 조건식이 거짓이다 그러면은 이 폼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중괄호가 제가 여기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중괄호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중괄호는 만약에 문장이 한 문장일 때 생략이 가능하고 여러 문장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중괄호에서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문장을 반복을 하고 조건식이 참일 때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감식으로 가는 거예요. 증감식으로 가서 증감식을 수행하고 다시 조건식으로 가서 조건을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true다 라고 하면 중괄호에서 중괄호 사이에 있는 실행문을 수행하고 다시 증감식. 자, 조건 다시 보고 조건이 true이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실행문을 또 수행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다가 조건식이 false인 경우를 만나면 밖으로 빠져나가요.
조건식이 펄스일 때는 이 포문 영역을 빠져나간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이 문장을 1부터 5까지 더하는 문장인데 이거를 만약에 100까지 더한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sum에다가 0을 우선 초기화 시켜 놨고요. 여기는 포문 보세요. int i를 선언했어요. i는 1. 이게 여기서 말하는 초기 시기예요. 1번이에요. 자, 한번 수행을 합니다. 1번 먼저 수행하고, 자, i는 1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값을 조건식으로 갑니다. i가 100보다 작거나 같냐? 맞죠? 2번인데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여기 있는 3번 문장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3번 문장 여기에요. 이 실행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식 보고 참이니까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sum에다가 i 값을 더했어요. 원래 sum이 0이었잖아요. 그러면 sum이 0 플러스 얼마가 돼요? 현재 i 값 1이죠. 1이었으니까 1을 더하고, 자, 여기는 뿔뿔. 자, 뿔뿔이 1을 더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증감식으로 가서 이게 4번이죠. 4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4번 증감식으로 와서 뿔뿔 시켰으니까 i가 2가 됐어요. 2일 때 10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죠. 그래서 내려가서 현재 썸이 이 값을 이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현재 이 값을 더하는 거예요. 2를 더해서 이 결과를 썸에 넣어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뿔뿔 3이 됩니다.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썸에다가 그쵸, i 값 3을 더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더하다 보면 i가 100까지 증가됐다 가정해 볼게요. i가 100보다 작거나 같냐? 예, 맞아요. 그러면 다시 가서 기존에 더했던 값들에다가 더하기 100까지 수행을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i가 뿔뿔 돼서 101이 됐어요. i가 101이면 어때요? 10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빠져나가겠죠. 밑에 포문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1에서 100까지 합한 다음에 썸값 100까지 더해놨던 값을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1000을 쓰면 어때요? 1000까지 합계가 구해지고 만을 쓰면 만까지 10만, 100만, 1000만까지 얼마든지 이 값은 범위를 여러분이 여기 있는 조건문에서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명령어를 연속적으로 반복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포문을 사용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건 example 1, 2를 제가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for 메인 함수 안에서 int i는 1부터 i가 1입니다.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이니까 10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죠. println i 값 1 출력했네요. 그리고 엔터. ln 라인 브레이크 시켰죠. i가 뿔뿔 돼서 2가 됐어요.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조건 만족하니까 2 출력하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계속해서 뭐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1 출력하고 2 출력하고 3 출력하고 4 출력하고 뿔뿔 돼서 5일 때도 출력을 하겠죠. 쭉 가다가 자, i가 뿔뿔 돼서 10까지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10도 출력하겠죠. 10 출력하고 자, 프린트 i 10 출력했습니다. 다시 뿔뿔 돼서 i가 11이 됐어요. 11이 되는 순간에 어때요? 그쵸.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빨간색 포문의 영역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1부터 10까지 엔터키를 내리면서 출력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다음 문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포문을 빠져나와서 int sum 선언했네요. sum을 선언하고 sum에다가 0을 집어넣어 놨어요. 다음 포문 영역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뭐 선언했어요? i 선언하죠. 여기 잠깐 봐주세요. 이 포문 영역이 중괄호에서부터 여기 중괄호 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언한 int i는 이 안에서만 유효해요. 그래서 이
포문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메모리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i를 선언을 한 거예요. i는 1부터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i를 뿔뿔 해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누적시켜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가볼게요. 1, i에다 1을 넣습니다. 우리 앞에서 수행했던 문장이에요. 1을 넣고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가 보는 거죠. 조건 만족하네요. 그럼 썸에다가 플러스는 i, 이거는 뭐예요? 썸은 썸 플러스 i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0 플러스 1을 해요. 현재 i 값이 1이니까 1을 한 값을 썸에다 넣어주고 다시 이게 이제 3번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i 뿔뿔 4번으로 가는 거죠. 다시 i가 2가 돼서 조건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2가 100보다 작거나 같냐? 맞아요. 그러니까 추루값이라서 여기에 있는 썸에다가 또 i 값을 누적시키고 다시 4번으로 가는 거죠. 3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3도 더하고 4, 5, 6,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계속 더해서 100까지 더했어요. 그리고 나서 뿔뿔 돼서 101이 되는 순간 어때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현재 이 포문의 영역을 빠져나가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i가 101일 때 i가 얼마일 때? 101일 때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와서 화면에 출력해요. 1부터 100까지 합한 다음에 이어서 썸 값을 출력을 해주면 1부터 100까지 더해놨던 이 값이 여기에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썸은 이 포문 밖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포문을 빠져나오더라도 그 값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서 썸을 선언했다 그러면 포문을 빠져나오면 썸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초기화까지 해주셔야 돼요. 왜 초기화를 해야 되냐면 바로 덧셈에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초기화를 하지 않고 쓰게 되면은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해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포문 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썸은 0으로 해놓고요. i는 1부터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래 문장을 수행해라. i는 계속 뿔뿔해서 반복되죠. 자, 그럼 이거는 앞에 문장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앞에 요 명령어인데 썸에다가 i를 누적시키는 이 문장을 여기에는 뭐로 바꾼 거예요? if문으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조건문을 하나 준 거예요. if문을 더 추가해서 썸에다가 i를 더하도록 만들었는데 어떤 조건인가 한번 봐볼까요? i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 i가 어떤 값이 있을 때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i가 처음에 1일 때 100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니까 1 나누기 3은 해서 나머지 값이 0 아니죠. 1이죠. 1이 남기 때문에 이거 수행하지 않아요. 썸에다 i 값 누적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i가 2가 됐어요. 2일 때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 모드 3은 0 아니죠. 2죠. 이 결과값은 이 0하고 같냐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펄스 값이거든요. 2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if문을 빠져나가고 i가 뿔뿔돼서 3이 됐어요. 3일 때 조건을 만족하죠. 10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만족하죠. 그래서 다시 이 if문을 수행하러 포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수행하러 온 거예요. 자, if 3 모드 3 나누기 3을 한 나머지가 0하고 같냐? 맞죠? 몫은 1이고 나머지는 0이잖아요. 만족하니까 썸에다가 어때요? 3을 더해요. 썸이 처음에 0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3이 더해졌죠. 그 다음에 다시 뿔뿔 돼서 4일 때 어때요? 4이면은 나머지가 1이란 말이에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5일 때 나머지가 2이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6일 때 봐보세요. 6일 때는 6 모드 3 결과값은 나머지가 0이죠. 몫이 2이고 나머지 0 추루예요. 그래서 썸에다가 6을 더해요. 아하, 결국 이 말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나온다는 거는 이 i가 갖는 값이 다 뭐예요? 3의 배수인 경우만 가능하죠.
3일 때, 6일 때, 9일 때, 뭐 12일 때 계속 100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 중에서 3의 배수인 경우만 더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3의 배수 값을 벗어나는 순간 이제 100보다 벗어나는 순간 100보다 이제 작거나 같지 않는 순간 3의 배수를 계속 더하다가 100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0이 이렇게 100일을 하고 넘어갈 때 포문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동안 100보다 작은 값들, 작거나 같은 값들 중에서 3의 배수 더해놨던 썸의 값을 3의 배수 합한 다음에 출력하고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포문 안에 포문. 그래서, 여기 있는 중첩 포문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잘 보시면 포문이 있는데요. int m이 얼마예요? 2죠. m은 2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은 2라고 준 거예요. m이 현재는 2 값입니다. 2일 때, 자, m이 9보다 작냐? 조건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여기 있는 문장을 수행하러 갔더니 이 포문의 영역이 여기 중괄호에서부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중괄호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포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다가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별표 플러스 m이 현재 2니까 뭐예요? 2 단, 그러니까 m이 2일 때 이렇게 나오겠네요. 별 3개 나오고 뒤에다가 2, 그 다음에 단하고 별 3개. 그래서 단하고 나온 다음에 별이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출력이 된 거예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스페이스를 떼어놨네요.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가 하나 들어가고 2단 사이는 스페이스 없어요. 여기 단 다음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스페이스 있고 이 부분에 스페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엔터 내리고 그 다음 줄로 커서가 내려간 거예요. 자, m이 2일 때 n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n은 옆에다 쓸게요. n은 1입니다. 1이고 자, n이 9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죠. 그래서 이 문장을 수행을 해요. 자, 보시면 이 바깥쪽에 있는 포문 안쪽에 있는 문장 여기가 우리가 보통 이전에 번호로 붙이면 3번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다. 그래서 1번 만족하고 1번 초기화시켰고 2번 만족하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그렇죠. 3번 수행하러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 안에 또 포문이 있는 거죠. 이 포문 안에 다시 1', 2' 수행한 거예요. 수행하고 조건을 만족하니까 화면에다가 어때요? m 한 다음에 옆에다가 x 곱하기 표시죠. 그 다음에 n 값을 여기다가 출력하고 이어서 는을 출력한 다음에 m 곱하기 n을 한 값을 넣으래요. 이 말은 이거예요. 프린트 되니까 m 값 먼저 출력해 볼게요. m이 현재 2죠. 2 곱하기 x자 표시한 거죠. 2 곱하기 n 값. n은 현재 1이잖아요. 1. 그 다음에 는 하고 출력을 해요. 옆에다가 는. 그 다음에 어때요? 이어서 m 곱하기 n, 2 곱하기 1을 하는 값이 2잖아요. 그래서 2라고 출력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이 포문의 여기까지죠. 안쪽 포문 영역은 다시 n 뿔뿔. n이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2가 되고 여기 이제 여기가 4가 되겠죠. 4 프라임. 이게 3 프라임인 거예요. 안쪽 포문이에요. 그래서 1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 수행하고 4 프라임으로 갔어요. n이 뿔뿔 돼서 2가 됐어요. 9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m 곱하기 n 값 출력하고 2는 4 출력을 하는 거죠. m은 계속 2를 유지하고 있고 n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다시 n이 뿔뿔 돼서 이번에는 3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m 3 그쵸 n 값이죠. n 값을 그래서 m 값은 2
그 다음에 n값은 3으로 증가됐죠. 그래서 3이 6.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넣다 보면 n이 9일 때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땅땅땅 해서 9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m 값은 그대로 2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뭐만 바뀌었어요? n만 바뀌었어요. 9 땡땡땡 여기까지 온 거죠. 2, 9. 자, 결과값 출력하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자, n이 10이 됐어요. n이 딱 10이 되는 순간에 9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빨간색 포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포문을 빠져나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요? 이제 여기 3번을 다 끝낸 거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여기 있는 4번으로 간 거예요. 바깥쪽 파란색 포문 영역으로 온 거죠. 자, m을 뿔뿔했어요. 그 다음에 m이 얼마가 돼요? 그쵸. m이 이번에는 좀 전에 2였는데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3이 되고 그 다음에 3이 됐을 때는 그 아래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가 그렇죠. 이제 요거 아래쪽이다 가정을 할게요. 3단하고 여기다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단이라고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아래로 내려가서 n은 1부터 다시 9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m 곱하기 n이니까 m이 지금 월 3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대신에 얼마가 돼요? 다 3단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2단 다음에. 그래서 3단 39, 3일은 3, 네, 자, 위에다 그냥 덮어 쓸게요. 326, 339, 그 다음에 39, 27까지 딱 이렇게 출력이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n이 10이 되는 순간에 어때요?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 안쪽 포문을 빠져나가서 다시 m이 뿔뿔 돼요. 뿔뿔 되면 m이 이번 얼마가 돼요? 4단이 되겠죠? 그럼 여기 4단이 또 출력될 것이고 5가 되면 5단이 출력될 것이고 이 바깥쪽 m이 한번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안쪽에서 n은 어때요? 1부터 9까지 바뀌는 거죠. 계속. 그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9단이 2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단 나오고 여기서 뭐 별표 한 다음에 2단 하고 나왔잖아요. 처음에 별표 3개 그 다음에 2단 나오고 별표 3개 나오는데 2단이 쭉 출력되고 그 아래쪽에다가는 별표 3개 한 다음에 3단 하고 나오고 별표가 또 3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3단 출력하고 그 다음에 4단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별표 나오고 그 다음에 4단이 또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언제까지 가요? 9단일 때까지.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포문은 단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앞쪽에 나오는 단수,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포문은 이 단수에 곱해지는 값들이 되겠죠. 1부터 9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값들이 나오는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9단까지 반복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포문 안에 포문을 저희가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문 안에 포문을 썼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i를 바깥쪽에다가 1을 줬고요. 그리고 이 포문이 안쪽에 들어있죠. 수행할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i가 5보다 작으면 작다라는 말은 4까지는 가능하고 5가 되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1이니까 작아요. 그래서 j는 1부터 시작해서 j가 5보다 작은가 봐요. i 값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j가 처음에 1일 때 i가 1이니까 어때요? 작거나 같다 만족하죠. 그래서 별을 한번 출력하고 j하고 i가 같냐? 맞아요. 방금 i도 1이었고 j도 1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같으면 그냥 system out println은 엔터키만 치고 여기를 아무것도 수행하진 않아요. 엔터키만 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별 한번 프린트하고 엔터키 치고 자, 이 안쪽에 있는 이 포문 영역을 밖으로 빠져나가서 J 뿔뿔 하는 거예요. 포문 이 이제 빨간색 영역을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J를 뿔뿔 하니까 J가 2가 됐죠.
그러면은 2가 1보다 작거나 같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 포문을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i를 뿔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i가 1일 때, i가 1일 때예요. 그럼 이 별은 j가 i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출력을 한번 한 거죠. 요거 출력하고 지금 처음에 빠져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가 뿔뿔 돼서 2가 됐어요. 이제 i가 2일 때로 가볼게요. i가 2일 때 5보다 작다를 만족하니까 안쪽에 있는 이 포문을 수행하러 온 거예요. 봤더니 j는 1, j가 i가 2니까 어때요? 2보다 작거나 같냐 만족하는 거죠. 1이니까. 그래서 별 한번 찍고, 자, j하고 i가 같지 않죠? j는 지금 1이고 i는 2이고 j는 처음에 1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으니까 엔터키 치지 않고 다시 j를 뿔뿔 시켜요. 그럼 j가 얼마가 돼요? 이번엔 2가 되죠. 2가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니까 내려가서 별을 한 번 더 찍어요. 그래서 별 찍고 별 한 번 더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j하고 i하고 같냐? 같죠. 그러니까 엔터,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딱 친 거예요. 엔터 치고 j가 뿔뿔 돼서 얼마가 돼요? 3이 돼요. 3일 때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포문을 빠져나가서, 그렇죠, i를 또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i가 이번에는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j가 1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그쵸,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j가 1이거나 2이거나 3일 때까지는 어때? 별을 3번 찍겠죠? 3번 찍고, 자, 그 다음에 3일 때 같아졌으니까 엔터키 한번 치고, 그 다음에 j가 4가 됐을 때 뿔뿔 돼서 4가 되면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i가 다시 4로 뿔뿔 됩니다. 4가 뿔뿔 되니까 5보다 작다를 만족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i가 4가 됐어요. 4. 그래서 j는 1부터 언제까지 바뀔 수 있어요? 반복을? 그렇죠. 4까지 반복할 수 있죠. 그래서 j가 1일 때 만족하니까 별 하나 찍고, 같지 않으니까 다시 j 뿔뿔 돼서 2일 때 별 하나 찍고, 3일 때, 4일 때까지 별을 4번을 찍었어요. 자, 찍고 나서 i도 4이고 현재 j도 4까지 왔기 때문에 엔터 한번 내리고, 자, 그 다음에 j가 뿔뿔 되죠. 뿔뿔 돼서 j가 5가 되는 순간 어때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빠져나가겠죠. 이 포문을 빠져나와서 다시 바깥쪽 포문 영역으로 간 거예요. i가 얼마가 돼요? 그렇죠. 이번에는 i가 5가 돼요. 자, 5가 됐을 때 5가 5보다 작다를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펄스가 되는 순간에 여기 있는 바깥쪽 포문의 영역이 이제 여기까지거든요. 이 영역을 빠져나와서 여기로 오겠죠. 이 부분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수행할 거 없으니까 여기 있는 메인 함수 종료하고 클래스 종료하면 우리는 화면상에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별을 여기에 있는 i의 개수만큼 화면에다가 출력하도록 만든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이 있는데요. while문은 조건식에 따라서 반복 여부를 결정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true, false일 경우 반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건데, while 다음에 조건식을 주고요. 여기 있는 조건식은 비교 연산식이거나 논리 연산식이 나와요. 조건이 true일 경우는 이거를 수행하고, false일 경우는 그쵸, 정상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게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 다음 정상적인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while문 sum 0, i도 1이에요. 초기화 시켜놓고 i가 100보다 작거나 같냐? i 1이니까 당연히 10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sum에다가 i 값 더하고 i를 뿔뿔 시켜서 2가 되는 거죠. 다시 조건을 만족해요. 그래서 쭉 반복하는데 100일 때까지 반복해서 sum에다 누적시키고, i가 뿔뿔 돼서 101이 되는 순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빠져나가서 100까지 더해놨던 sum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는 겁니다. 1부터 시작해서 i-1이라고 준 거는요, 얘가 101일 때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일 마이너스 1 하면 100가지 합이다라고 나오겠죠. 두화일문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반복문인데요. 두화일문은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그러니까 먼저 여기는 실행문을 적어놔서 한 번은 실행을 해요.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while 다음에 있는 조건식을 보는 거예요. 조건식이 참이면 또 실행문을 수행을 하고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다가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조건식 거짓이다 그러면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while문하고 차이점은 while문은 앞쪽에서 조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아예 그 안쪽에 있는 블록 내의 문장을 수행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두화일문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번은 실행을 해요. 먼저 실행한 다음에 조건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둘의 차이점입니다. 브레이크 문이 있는데요. 브레이크는 for, while, do while, 스위치 이런 문장에서 실행을 중지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문 수행을 쭉 하다 브레이크 만나잖아요. 그럼 이 포문 영역을 밖으로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다음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while문도 마찬가지로 쭉 수행하다 브레이크 만나면 바로 while문 영역을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이제 포문 안에 이렇게 포문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쭉 수행을 하다가 자, 포 다음에 브레이크 만나죠.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다음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밖으로 이 안쪽에 있는 이 포문의 영역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바깥쪽 포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이 브레이크문은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블럭을 빠져나올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포문 안에서 어떤 다른 일정한 영역으로 가고 싶을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레이블을 하나 만들어 두고요. 레이블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 해가지고 여기서 브레이크 다음에 레이블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레이블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아예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안쪽 포문을 벗어나서 이 다음 문장도 수행하지 않고 여기는 뭐예요? 레이블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while문의 예시네요. 이거는 while true. while문이 어때요? true가 무조건 일값을 줬으니까 뭐예요? 무조건 반복해라 라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무한 반복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1을 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while true이니까 바로 넘에다가 여기 이 말은 1부터 6 사이 값을 하나 발생시켜서 집어넣은 거죠. 랜덤한 값을 넣게 하고 그 다음에 넘값 출력을 하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true니까 계속 문장이 반복할 것 같은데 옆에서 if, num이 얼마이면 6하고 같으면 랜덤한 값이 나오는데 그 중에 6이 딱 나왔을 경우는 출력한 다음에 이 있는 if문을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럼 break 문장을 만나서 이 영역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종료라고 하고 끝내는 겁니다. continue문은요. 여기에 이제 어떤 문장을 수행하다가 continue를 만나면 이 부분을 수행하지 않고 continue 다음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for, while, do while문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 조건식 부분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와 차이점은 브레이크는 어떻게 해요? 이 바깥 영역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근데 continue는 이 다음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시작 부분, 반복문이나 어떤 조건문의 시작 부분으로 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마찬가지로 continue를 만나면 이 다음 문장 수행하지 않고 다시 while문의 조건이 있는 영역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i가 1이고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i를 뿔뿔하는 거죠. 포문입니다. if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이 말은 2의 배수가 아니면 continue 그냥 올라가래요. 근데 만약에 2의 배수다라고 하면 이 조건 0이 아니다라는 거를 만족한다라는 거 0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2의 배수이면은 어떻게 해요? 2의 배수는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하고 올라가고, 2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넘어가라. 그래서 continue를 만나서 2의 배수가 아닌 것들은 그냥 출력하지 않고 2의 배수인 것만 출력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for 문, while 문, do while 문, break, continue 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제어문은 많이 쓰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 정리를 좀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